자, 오늘은 건설 관리, 즉 CM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인 한미글로벌에 대해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어떨지 투자자 관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 산업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질문 안에 한미글로벌 같은 회사가 왜 필요한지 그 존재 이유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큰 건설 프로젝트들은 맨날 예산은 초과하고 공사 기간은 하염없이 늘어지는 걸까요? 자,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건축주, 즉 발주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처음엔 다 좋습니다. 땅 사고, 설계할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내 손안에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딱 시공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힘의 균형이 시공사 쪽으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갑자기 시공사가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돈하고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사실 건축주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엔 시공사가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돈은 돈대로 더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날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답답한 지점에서 한미글로벌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발주처의 편에 서서 발주처를 대신해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관리하고 지휘해주는 전문 대리인, 말 그대로 프로젝트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느냐? 총 공사비의 약 3%입니다. 겨우 3%?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3%라는 숫자가 어떻게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 핵심은 이 3%가 그냥 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투자예요. 한미글로벌은 전문가의 눈으로 비효율적인 설계를 뜯어고치고 공정관리를 최적화해서 총 공사비를 훨씬 더 많이 절감시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평균 10%나 단축시켜주고요. 그러니까 발주처 입장에서는 3%를 주고 그 몇 배에 달하는 돈과 시간을 아끼는 그야말로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미글로벌의 진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공장? 특허?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어떨 땐 대형 시공사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엘리트 엔지니어들입니다. 이분들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효율을 다 잡아내는 거죠. 근데 이게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최고의 인재를 계속해서 데려와야만 회사가 성장할 수 있으니까 사업 규모를 막 폭발적으로 키우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한미글로벌의 핵심 돈줄이죠. 3대 사업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작년 2024년은 어땠고 올해 2025년 전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크게 국내, 하이테크, 그리고 글로벌 이렇게 세 축으로 나뉩니다. 솔직히 작년 2024년은 좀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국내 사업은 부동산 PF 위기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고 하이테크 부분도 반도체 투자가 줄면서 주춤했죠. 하지만 올해 2025년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발주가 시작되고 재건축 시장도 슬슬 풀릴 기미가 보이고요. 하이테크 부문은 삼성 평택 4호 공장, SK 하이닉스 미국 공장 등 대규모 투자가 다시 시작되면서 강력한 실적 반등이 기대됩니다. 꾸준히 잘해오던 글로벌 부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기존 사업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 좋은 소식인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신성장 동력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 즉 원전 사업입니다.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그러니까 한수원은 원전 기술력은 세계 최고지만 해외 사업 경험은 좀 부족하거든요. 반대로 한미글로벌은 바로 그 해외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아주 풍부하죠. 서로에게 없는 걸 채워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이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글로벌이 원자로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수십조 원짜리 거대하고 복잡한 원전 프로젝트에 돈 문제, 일정 문제, 계약 문제 같은 사업 관리를 총괄하는 그야말로 브레인 역할을 하는 거죠. 최근에 루마니아에서 프로젝트를 따냈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의 모든 해외 원전 사업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데서도 영국 자회사의 경험을 살려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떻고 또 투자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올해 2025년에 작년 대비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자회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계속 적자가 나면서 회사 전체의 수익성을 깎아먹고 있어요. 물론 경영진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이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정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우디의 네옴시티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으면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미글로벌은 2024년이라는 힘든 시기를 지나 이제 확실한 회복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원전이라는 강력한 날개까지 달았죠. 과연 이 내부적인 리스크만 잘 관리한다면 이 모든 기회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훨훨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이 콘텐츠는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